청바지에 빨간 후드티를 입은 듯 예사롭지 않은 패션. 녹색 세상에서 빨간색이라니 눈에 확 들어온다. 코스타리카 블루진이라 불리우는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을까? 코스타리카 정글엔 사냥꾼들이 많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최선의 생존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손톱만큼 작다고 해도 빨간색은 어디에 있건 찾아낼 수 있다.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보색으로 위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개구리가 가진 생존 전략이다. 선명한 붉은색을 하고도 녹색의 숲을 거침없이 돌아다닌다. 오히려 나를 봐달라는 듯 과시한다. 코스타리카 블루진은 왜 빨간색을 선택한 걸까? 뱀이 나타났다. 모든 감각이 사냥을 위해 발달한 능력자다. 블루진은 아무 눈치도 못 챘다. 추격이 시작됐다. 쫓는 녀석만 알고 쫓기는 녀석은 모르는 일방적인 추격전. 아무리 쉬운 사냥감이라고 해도 사냥꾼은 최선을 다하는 법이다. 숨을 고르고 사냥을 시작한다. 다행히 아직은 무사하다. 사냥꾼이 어느새 눈앞에 나타났다. 이것이 블루진의 운명이었을까? 작은 사냥감에도 공을 들인 포식자는 여유롭게 승리를 맛볼 참이다. 왜 뱉어냈을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블루진은 달아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한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됐다. 블루진을 마주한 뱀은 못 본 척 외면하기까지 한다. 이 작고 여린 녀석이 뱀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뱀의 입안에 들어갔던 그 순간 블루진의 반격이 시작됐다. 코스타리카 블루진의 또 다른 이름은 딸기 독화살 개구리. 공격을 당하면 피부의 분비샘에서 땀처럼 독이 흘러나와 포식자가 뱉어내게 만든다. 그렇다면 최후의 승자는 딸기 독화살 개구리일까? 그렇지는 않다. 작고 약한 몸뚱아리, 뱀의 강한 힘을 견뎌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독을 가지게 된 걸까? 개구리 한 마리의 보잘것없는 죽음은 딸기 독화살 개구리 무리가 살아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빨간색 먹이엔 독이 있다고 코스타리카 정글의 사냥꾼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블루진의 반격을 경험한 뱀은 더 이상 딸기 독화살 개구리를 먹지 않는다. 이제 다른 블루진들은 조금 더 안전해졌다. 빨간색 몸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독을 저장할 수 있는 몸은 블루진의 운명을 결정한 자연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독을 어떻게 만들까? 바로 먹이다. 식물은 정도가 다를 뿐 대부분 독성을 지니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글 바닥에 쌓인 잎찌꺼기를 먹는 작은 곤충들 중에는 식물의 알칼로이드를 몸속에 저장하는 종들이 있다. 바로 흰개미나 딱정벌레 같은 것들이다. 먹이와 함께 섭취한 알칼로이드는 개구리의 몸에서 독성으로 가공되어 피부에 있는 분비샘에 저장된다. 그리고 자극을 받을 때 저장해둔 독은 피부로 흘러나와 포식자를 공격한다. 그러나 선택으로 인한 적응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다른 개구리보다도 유난히 작은 몸,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독을 얻고 크기를 포기했다. 수컷은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울음주머니를 크게 부풀린다.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수컷의 본능이다. 신방은 가운데 물 웅덩이가 있는 브로멜리아.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이곳에 알을 낳는다. 독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 블루진은 몸집이 작다. 작은 몸으로 나올 수 있는 알은 한 번에 서너 개뿐. 소중한 알은 아비가 지킨다. 거미는 물론 다른 수컷이 와서 냉큼 먹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중이다. 부화한 올챙이를 키우는 데는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올챙이가 부화된 것을 확인한 수컷은 암컷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제부터 육아 담당은 어미다. 올챙이를 등에 업었다. 이제 안심하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육아방을 찾아 나선다.
먹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올챙이를 업은 어미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 위다. 나무에 매달린 브로멜리아로 올챙이를 옮겨야 안심이다. 하지만 빗물만 고여있는 브로멜리아엔 먹이가 없다. 어미는 무정란을 낳아 올챙이를 먹이고 키운다. 무사히 올챙이를 옮긴 어미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저 밑에는 아직 부화한 올챙이가 남아있다. 한 마리라도 더 키워내기 위해 어미는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잠시도 쉬지 않는 정글. 더위와 습기는 생명이 살아가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올챙이가 부화한 지 어느새 2달이 흘렀다. 부모를 쏙 빼닮은 빨간색이다. 어미가 저를 업고 힘겹게 올라온 길을 기억하는 걸까? 초록의 코스타리카 정글로 당당히 뛰어든다. 나무 밑에서 뱀이 햇볕을 쬐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글에서 빨간색은 독의 색. 이곳에 사는 뱀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는다. 개구리도 뱀도 서로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런데 왜 쫓아가는 것일까? 아직 어린 이 녀석은 유전자가 인도하는 대로 흰 개미를 먹으며 몸에 독을 축적하는 중이다. 갑자기, 하지만 조심스럽게 추적은 시작됐다. 뱀과 마주쳤지만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뱀이 자꾸 관심을 갖는다. 독이 있는 녀석을 굳이 따라다닌다. 무모한 뱀의 공격이 시작됐다. 독이 있는 블루지는 입안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삼키는 건 불가능하다. 뱉어내질 않는다. 삼킨다. 딸기 독화살 개구리의 독이 무용지물이 됐다. 코스타리카 정글에 사는 갈색 대부리뱀은 딸기 독화살 개구리의 독에 적응했다. 드디어 블루진의 천적이 등장한 것이다. 자연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딸기 독화살 개구리에게는 독이 선택됐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숙명적인 선택이었다. 진짜 폭탄을 가지고 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 덩치는 몇백 배나 커다란 녀석이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처절한 몸짓. 그 원인이 작은 벌레라니 더 기가 막힐 뿐이다. 작다고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대. 2cm가 채 못 되는 몸통 안에 화학물질 창고와 독가스를 만드는 방이 따로 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꽁무니의 근육은 조준도 가능하다. 자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대포, 그래서 폭탄 먼지벌레라고 부른다. 밤이 되면 돌이나 나뭇잎 밑에 숨어있던 폭탄 먼지벌레는 밖으로 나와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곤충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다. 꽃을 피우는 식물의 수정을 돕고 몸집이 더 큰 수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 폭탄 먼지벌레가 생태계에서 맡은 역할은 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숲의 청소부. 길지 않은 여름밤, 눈에 보이는 족족 체액을 빨아먹고 흙으로 돌려보낸다. 곤충이 많은 여름밤, 두꺼비의 만찬이 시작된다. 두꺼비나 개구리는 살아있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빛깔이나 모양, 냄새가 아니라 움직임에 사냥의 본능이 발동한다. 두꺼비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다행히 여름밤의 숲에는 먹이가 지천이다. 더 이상은 접근 금지. 끔찍한 고통에 오줌마저 지린다. 폭탄 먼지벌레의 배에는 2개의 저장고가 있다. 한쪽엔 과산화 수소를, 또 다른 쪽엔 하이드로퀴논을 각각 저장한다. 위기가 닥치면 2개의 물질이 연소방에 모이고 여기에 효소를 더해 뜨겁고 폭발력 있는 독가스를 만들어낸다. 100도에 가까운 열과 냄새, 그리고 폭발음이 동시에 생기는 독가스는 연달아 여러 번 발사할 수도 있다. 한 번 독가스를 경험한 두꺼비는 이제 어떻게 할까?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두꺼비는 폭탄 먼지벌레의 움직임에 반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빨리 지나쳐가기를 바랄 뿐이다. 폭탄 먼지벌레는 살아남았다. 몸집이 큰 양서류가 작은 곤충을 먹는다는 자연의 원리는 이제 폭탄 먼지벌레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진화의 달리기에서 몇 걸음 앞섰다. 35만 가지가 넘는 모습으로 진화한 딱정벌레 중에서 획기적인 독가스 전략으로 또 하나의 가지를 뻗은 폭탄 먼지벌레는 숲의 생태계를 정복하게 될까? 밤이 깊어지자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났다. 고슴도치다. 가시를 온몸에 두르고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지만 고슴도치는 저돌적인 사냥꾼. 뾰족한 입에 걸리면 가차없이 먹어치운다. 코를 연신 실룩거린다. 시각보다는 후각에 의존하는 사냥.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는 고슴도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연속 공격도 소용없다. 독가스는 고슴도치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폭탄 먼지벌레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다. 고슴도치를 만나면 도망만이 살 길이다. 생태계는 먹고 먹히면서 평형을 유지한다. 그 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양서류는 물리쳤지만 폭탄 먼지벌레를 압도하는 천적이 있었다. 독가스를 가졌다고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다. 독의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한다. 사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한여름밤의 꿈. 그래도 두꺼비와 개구리를 물리친 폭탄 먼지벌레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어둠을 뚫고 구렁이 새끼가 나옵니다. 어미와 똑같은 완전체. 새로운 세상은 차갑습니다. 평생 빛을 쫓아야 할 운명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나무가 울창한 고산지대를 지날 때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까치살모사 한 마리가 몸을 데우는 중입니다. 뱀은 냄새와 온도로 세상을 합니다.
혀로 냄새를 맡죠. 야행성 뱀은 눈동자가 고양이처럼 세로 모양입니다. 상대의 열을 감지하는 곳이 이 피특이관입니다. 꼬리를 흔들 땐 뭔가 경계할 때, 먹이를 발견하면 잠시 몸을 도사립니다. 이때가 좀 무섭죠. 공격은 순간. 까치살모사의 다른 이름은 7.4 혹은 7보사. 물리면 7발자국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먼저 건들지 않는 한 조용히 달아납니다. (8월) 중순쯤에 까치살모사는 새끼를 낳습니다. 구렁이와 달리 새끼는 얇은 막에 쌓여 나옵니다. 까치살모사는 난태생입니다. 어미는 뱃속에 알을 낳는데 새끼는 그 알의 난황을 영양분으로 살았습니다. 어미는 보통 10마리가량 새끼를 낳습니다. 살모사란 이름은 어미를 죽이고 태어나는 뱀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새끼뱀은 태어날 때부터 독사입니다. 갓 나온 새끼들은 한동안 어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미를 죽인다고 생각해 살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살모사. 그만큼 독이 무서워서 생긴 말일 겁니다. 새끼들은 몸을 말린 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먹을 게 많은 계절입니다. 새끼는 이제 15cm 정도로 컸습니다. 맹독이 있으니 두려울 게 없는 삶입니다.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많이 먹어둬야 하는 시기. 많은 새끼들이 이 위험한 시기를 넘기지 못합니다. 살아남는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번개처럼 독이빨을 찌른 다음 기다립니다. 이 세상의 뱀은 약 3,000 종류. 이처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은 50여 종에 불과합니다.